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제 아들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한미영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58세의 그녀에게는 30년간 구청 민원팀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외아들 도윤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새벽 5시 한미영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58세의 그녀에게는 30년간 구청 민원팀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외아들 도윤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미영은 정장을 차려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회색 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주름이 생긴 얼굴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구청에서 온갖 민원을 처리하며 기른 직감과 꼼꼼함이 그녀의 무기였다.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것이 그녀의 좌우명이었다. 33세의 한도윤은 중소 IT 기업에서 인프라 엔지니어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타인 앞에서는 조금 약한 편이었지만 선의의 배려가 많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으로 자랐다. 미영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신부는 31세의 최세아였다.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해외 사업과 부모를 둔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흐릿했다. 하지만 상황 대처가 빠르고 감정 컨트롤이 탁월해 보였다.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이었다. 꽤 규모가 큰 곳이었다. 미영은 일찍 도착해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윤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미영의 구청 동료들이 왔다. 세아 쪽 하객들도 있었지만 수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병원 동료들이라고 소개됐다. 미영은 세아의 가족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부모님은 해외에 있어서 오지 못한다고 했다. 대신 이모라고 소개된 한유정이라는 49세 여성이 왔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다. 가족의 정이라기보다는 사업적인 냄새가 났다. 특히 한유정이 가지고 다니는 키링이 눈에 띄었다. 금속 재질의 K, L, 이라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었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지만 물어보기는 어려웠다. 신랑 대기실에서 도윤은 긴장하고 있었다. 미영이 들어가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렇게 큰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해줘서. 미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세아 씨와 좋은 가정 꾸리길 바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신랑 도윤이 단위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은 맨 앞자리에서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정장을 차려입은 도윤이 한결 의젓해 보였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신부 입장이 시작됐다. 세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다. 아름다웠다.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주례는 60대의 도윤 회사 임원이었다. 차분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앞에서 도윤 씨와 세아 씨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졌다. 결혼의 의미와 부부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객들은 조용히 경청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축사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도윤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뭔가 괴로운 표정이었다. 처음에는 긴장 때문인 줄 알았다. 미영은 걱정스럽게 아들을 바라봤다. 곧이어 도윤이 구토를 했다. 급작스럽고 격렬한 구토였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점점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청색증이었다. 호흡도 가빠졌다. 그리고 그대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 세아가 오열하며 도윤에게 달려갔다. 미영도 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다. 호흡도 멈춘 것 같았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다. 급성 심정정지.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다. 도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미영은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행복해하던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꿈만 같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었다. 혼란 속에서 미영은 우연히 신부 부케를 봤다. 세아가 떨어뜨린 부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보였다. 미영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작은 종이에 또박또박 쓰여진 글씨가 있었다. 계약 이행 확인 K. L. 그 짧은 문구가 미영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계약이라니. 결혼식장에서 무슨 계약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K. L. 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미영은 주변을 둘러봤다. 세아는 오열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슬픔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때 세아가 복도 끝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봤다. 잠깐 보인 휴대폰 화면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계좌번호 같은 형식이었다. 미영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30년간 갖은 민원을 처리하며 기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도윤과 세아의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였다. 회사 이름은 프리미엄 매칭이었다.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다. 41세의 유인서가 담당 팀장이었다. 완벽한 매너와 세련된 외모를 갖춘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미소 뒤에는 고객의 데이터와 재산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면이 있었다. 미영은 도윤과 함께 그 회사를 방문했었다. 상담실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유인선은 정중하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프리미엄 매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 씨의 프로필을 미리 검토해 봤는데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시네요. 유인선은 도윤의 경력과 연봉, 재산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미영은 조금 놀랐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나 싶었다. 저희는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최고의 매칭을 제공합니다. 도윤 씨 같은 분께는 정말 훌륭한 신부감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소개받은 것이 세아였다. 첫 만남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다. 세아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대화도 자연스럽고 교양이 느껴졌다. 자기소개를 할 때 세아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현재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자주 뵙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윤은 세아에게 호감을 느꼈다.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었다. 미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몇 번의 만남을 거쳐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도윤은 점점 세아에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세아의 가족 상황이었다. 부모님이 해외에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상견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세아는 부모님의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했다. 대신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제 혜택이나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면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해요. 유인서도 이 제안을 적극 지지했다. 그녀는 금융 지식이 해박했다. 각종 혜택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혼인신고를 압박했다. 신혼부부 대출이나 주택 구입 시 혜택도 있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미영은 구청에서 오래 일한 터라 혼인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보증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혼인신고할 때 보증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죠? 세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요즘은 전자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어요. 미영은 뭔가 찜찜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절차와 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도윤이 세아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혼인신고는 그렇게 처리됐다. 미영은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세아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다. 예의 바르고 센스도 있었다. 결혼식 준비도 척척 해냈다. 하지만 한 가지 계속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세아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여전히 해외에 있고 형제자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세아는 이모라는 분을 소개했다. 한유정이라는 49세 여성이었다. 세아의 어머니 쪽 언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 가족의 정이라기보다는 사업 파트너 같은 느낌이었다. 한유정은 항상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다. 말투도 정중했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면이 있었다. 특히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키링이 눈에 띄었다. 금속 재질의 K, L 이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각인되어 있었다. 미영이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한유정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아, 이거요? 그냥 이니셜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미영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도윤은 정말 행복해했다. 미영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심을 접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다. 세아의 완벽함, 유인서의 적극적인 지원, 한유정의 등장, 그리고 부캐에서 발견한 그 메모까지. K, L, 한유정의 키링과 같은 글자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미영은 도윤의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해하던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사진 속 모습으로만 남게 되다니.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도윤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미영의 구청 동료들이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나요?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미영도 의문이 생겼다. 도윤은 건강한 편이었다.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심정정지라는 진단이
납득되지 않았다. 장례 지도사 장아림이 미영을 찾아왔다. 45세의 그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다. 15년간 수많은 장례를 치러보며 갖가지 죽음을 목격했다. 하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족분,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영은 하림을 따라 조용한 곳으로 갔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본 증상인데요. 일반적인 심폐정지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구토와 청색증, 그리고 급작스러운 쓰러짐.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심정정지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아서요. 하림은 조심스럽게 부검을 권유했다. 물론 유족분의 결정이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젊은 분이 갑자기. 미영은 하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영은 구청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혼인신고와 각종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다. 30년간 함께 일한 김 과장이 도와주었다. 미영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줄게. 뭘 확인하고 싶어? 혼인신고서를 다시 보고 싶어요. 특히 보증인 서명 부분을요. 김 과장은 해당 서류를 찾아왔다. 미영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이게 내 서명이 아니에요. 뭐라고? 필체가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 제 이름을 위조한 거예요. 김 과장도 놀랐다. 공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영은 추가로 도윤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도윤의 의료 기록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등록되어 있었다. DNR, 즉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윤이 그런 서류를 작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전자서명의 타임스탬프였다. 결혼식 전날 밤 1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다. 미영은 소름이 돋았다. 결혼식 전날 밤에 DNR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 같았다. 미영은 부캐에서 본 그 쪽지를 다시 떠올렸다. 계약 이행 확인 K. L. 한유정의 키링에 새겨진 K. L. 과 같은 글자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분명 연관이 있다. 미영은 조카 오지후에게 연락했다. 36세의 지우는 홍대 근처에서 중고 장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보안업도 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다. 지후야, 이모 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이모. 무슨 일이세요? 미영은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는 심각하게 들었다. 이모,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제가 전자증거 분석해 드릴게요. 고마워. 진실을 밝혀내야겠어. 지우는 노트북과 각종 분석 장비를 가져와서 미영의 집으로 왔다. 분석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니 상당했다. DNR 서류의 전자서명, 혼인신고 관련 전자문서,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디지털 흔적까지. 이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미영은 결심했다.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 30년간 민원 업무를 하며 기른 그 신념을 믿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도윤을 죽인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오지후가 미영의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9시였다. 그는 2개의 노트북과 외장하드, 그리고 각종 USB 동글들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왔다. 홍대에서 중고 장비 수리점을 운영하며 틈틈이 보안 컨설팅을 하는 그에게는
이런 장비들이 생계수단이었다. 이모, 정말 큰일 났네요. 도윤이 형이 이렇게 갑자기. 지우는 도윤을 형이라고 불렀다. 5살 차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형동생처럼 지냈다. 미영은 지우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부캐의 메모, 위조된 혼인신고서, 그리고 의문스러운 DNR 서류까지.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에 특화된 전문가였다. 메타데이터 분석, 전자서명 추적, IP 역추적 등이 그의 전문 분야였다. 일단 DNR 서류부터 분석해 볼게요. 전자서명에는 많은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데이터들이 나열됐다. 첫 번째로 DNR 서류의 전자서명을 분석했다. 전자서명에는 서명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서명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그리고 사용된 기기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상하네요. 서명이 이루어진 IP 주소가 도윤이 형 집이나 직장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서명된 거야?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요. 정확한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427번지 위워크 건물이에요. 미영은 그 주소를 메모했다. 도윤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다. 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혼인신고 관련 전자서명도 분석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DNR과 혼인신고의 전자서명이 같은 IP 주소에서 처리됐다. 이모, 이거 정말 이상해요. 두 서류 모두 같은 공유 오피스에서 서명됐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날짜에. 혼인신고는 언제 서명됐는데? 3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도윤이 형이 그때 그 공유 오피스에 갔을 리가 없잖아요. 지우는 그 건물의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했다. 위워크 강남점의 세입자 목록을 해킹은 아니지만 공개된 정보들을 조합해서 파악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유인서, 프리미엄 매칭 대표, 결혼정보회사 팀장이 그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모, 이거 정말 수상해요. 유인서라는 사람이 도윤이 형의 혼인신고와 DNR 서류에 모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영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됐다. 유인서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부캐에서 본 K, L, 메모도 다시 떠올렸다. 한유정의 키링에 새겨진 K, L, 과 같은 문자였다. 지우야 K, L, 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일단 한유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미영은 한유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지우에게 알려줬다. 세아의 이모라고 소개됐지만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는 점, 그리고 키링의 K, L, 각인. 지우는 인터넷 검색과 SNS 추적을 통해 한유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모, 한유정이라는 사람 찾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세아 씨의 이모인지는 의심스럽네요. 왜 그래? 이 사람의 직업이 보험 브로커예요. 그것도 정식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 브로커. 채무 정리나 보험금 수령 관련 컨설팅을 하는 것 같아요. 미영은 소름이 돋았다. 보험 브로커라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유정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상호가 키링크 컨설팅이에요. 줄여서 K, L.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K, L. 은키링크의 줄임말이었던 것이다. 보험 브로커,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된 시나리오로 보였다. 지우는 추가 분석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유인서와 한유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다. 미영은 기다렸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 3일 후 부검 결과가 나왔다. 미영은 장아림의 권유를 받아들여 부검을 의뢰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유족분이세요? 부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영은 긴장했다. 도윤 씨의 체내에서 아질산염이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어요. 아질산염이요? 네. 그리고 진정제 계열 약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가 다량 검출됐어요. 법의학자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혈중 농도를 보면 수주간에 걸친 미량 노출이 있었고 사망 당일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투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역시 단순한 심정정지가 아니었다. 부검을 마친 후 미영은 도윤의 방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도윤이 복용하던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었다. 비타민C, 오메가3, 종합비타민 등이었다. 그 중에서 하나의 통이 눈에 띄었다. 라벨에는 멜라토닌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었다. 통을 열어보니 일반적인 멜라토닌 정제와 다른 모양의 캡슐들이 섞여 있었다. 몇 개는 색깔도 달랐다. 미영은 도윤이 언제부터 이것을 복용했는지 생각해봤다. 확실한 것은 세아와 만난 이후부터였다는 점이다. 세아가 도윤에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며 챙겨준 것이었다. 도윤은 요즘 일이 바빠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했는데 세아가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며 권했던 것이다. 미영은 그 이상한 캡슐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관했다.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도윤이 가입했던 생명보험회사에서였다. 안녕하세요. 한도윤님의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영은 도윤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총 3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이 있어서요. 무엇인가요? 한 달 전에 수익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머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배우자인 최세아 씨로 변경됐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다. 도윤이 그런 변경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들이 언제 그런 변경을 했다고 하셨나요? 지난달 15일자로 변경됐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처리됐어요. 미영은 또 다른 의문을 가졌다. 도윤이 그런 중요한 변경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보험사 담당자는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참고로 수익자 변경 절차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유인서라는 분과 한유정이라는 분이 관련 서류 처리에 도움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미영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유인서와 한유정이 보험 수익자 변경에도 관여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한 기록도 있나요? 네. 변경 절차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미영은 확신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도윤의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 범죄였다. 그들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도윤에게 접근했다. 완벽한 신부 세아를 내세워 결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게 한 후 독살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미영은 분노했다. 아들을 돈 때문에 죽인 악마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가 추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모,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 유인서와 한유정, 그리고 세아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이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액이 이동했어요. 얼마나? 총 1억 5천만 원 정도요.
도윤이 형 사망 직후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미영은 소름이 돋았다. 보험금 3억 원 중 절반이 이들 사이에서 거래된 것이다. 더 조사해 보니 이들이 이런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비슷한 패턴의 사망 사건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 후 단기간 내 사망, 보험금 수령. 이런 패턴 말이에요. 미영은 경악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가? 6장 테이블 위의 계약. 미영은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유인서를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프리미엄 매칭 사무실로 찾아가서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유인서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다. 유인서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미영을 맞았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도윤 씨 일로 많이 힘드시죠? 미영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도윤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유인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는 단순히 결혼 중개만 했을 뿐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럼 한유정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유인서는 잠시 망설였다. 한유정 씨요? 저희 고객 중 한 분이세요. 가끔 의뢰받는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뢰인가요? 유인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회피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공유 오피스에서 전자서명을 대행해 주신 것도 고객 서비스인가요? 유인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남구 테헤란로 427번지 위워크 말이에요. 도윤이의 혼인신고와 DNR 서류가 모두 그곳에서 처리됐던데요. 유인서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고객 편의를 위한. 편의요? 본인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 편의인가요? 미영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IP 추적 결과, 필체 감정 결과, 그리고 한유정과의 통화 기록까지. 유인서는 점점 추궁당하면서 당황했다. 한편 지우는 원격으로 유인서의 노트북을 분석하고 있었다. 물론 불법적인 해킹은 아니고 공유 오피스의 공용 와이파이 로그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공유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와의 블루투스 페어링 로그를 추출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결혼 전에 도윤의 재산과 보험 정보를 스크리닝한 문서들이 프린터로 출력된 기록이 있었다. 파일명은 키리스트였다. 줄여서 K, L. 이것은 킬링 리스트가 아니라 키리스트였다. 타겟의 핵심 정보를 정리한 리스트였다. 도윤의 이름 외에도 다른 남성들의 이름이 여러 개 있었다. 모두 30대 중반의 고소득 직장인들이었다. 각각의 프로필에는 연봉, 자산, 보험 가입 현황, 가족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도윤은 그들의 표적 중 하나였던 것이다. 지우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며 미영은 확신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고소득 독신 남성을 물색하고 가짜 신부를 내세워 결혼시킨 후 살해하는 것이다. 보험금과 상속 재산을 노린 완전 범죄를 시도한 것이다. 미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제 경찰에 고발할 때가 됐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세아와 한유정을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세아가 정말 이 계획에 동참한 것인지 아니면 이용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미영은 세아에게 연락했다. 세아 씨, 도윤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세아는 선뜻 만나자고 했다.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무고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약속 장소는 도윤이 자주 가던 카페였다. 추억이 서린 곳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미영은 세아와의 만남을 앞두고 신중하게 준비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지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세아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진실을 파악하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도윤이 자주 가던 홍대의 작은 카페였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미영은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다. 세아가 들어온 것은 약속 시간 정각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다. 상복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아는 미영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이었다. 세아 씨, 앉아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미영은 찬찬히 세아를 관찰했다. 30년간 민원 업무를 하며 기른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도윤이가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증상은 없었나요? 세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최근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사드렸는데 어떤 영양제였나요? 멜라토닌이요.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요. 미영은 세아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세아 씨, 혹시 한유정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세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모예요. 어머니 쪽 언니시고. 정말 이모인가요? 아니면 다른 관계인가요? 세아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미영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다. 한유정 씨의 직업이 보험 브로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인서 씨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미영은 부캐에서 발견한 메모를 꺼냈다. 계약 이행 확인 K. L. 이게 뭔지 아시나요? 세아는 그 메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결혼식 때 세아 씨가 떨어뜨린 부캐에서 나온 거예요. 세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완전히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다. 위조된 혼인신고서, 수상한 DNR 서류,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부검 결과까지. 세아는 점점 몰리면서 결국 진실을 털어놨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만 하라고 했어요. 한유정 언니가, 아니, 한유정 씨가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진짜 이모가 아니었군요. 네. 저희는 원래 모르는 사이였어요. 제가 빚이 있어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한유정 씨가 결혼만 하고 몇 개월 지나면 이혼하면 된다고 했어요. 위자료로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뭐요? 죽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도윤 씨를 진짜 좋아했어요. 미영은 세아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그럼 수면제는 왜 준 거예요? 그것도 한유정 씨가 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잠을 재우는 거라고. 독성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세아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다. 하지만 미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진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어머님, 제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모르든 알든 이미 도윤이는 죽었어요. 미영은 자리를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살인 혐의와 사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죄목으로 세아, 한유정, 유인서를 고발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준비했다. 보험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미영이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했다. 위조된 혼인신고서, 전자서명 메타데이터, 공유 오피스 프린터, 로그, 부캐의 메모와 키링 사진, 보충제 캡슐의 성분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세아와 한유정, 유인서가 차례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한유정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유인서 역시 결혼정보회사를 악용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고소득 독신 남성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한유정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 조직적 보험 사기 살인 사건으로 보도됐다. 피고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세아는 자신은 단순히 결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윤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했다. 한유정은 자신은 단순히 보험 상담만 해줬을 뿐이라고 했다. K. L. 키링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유인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미영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다. 먼저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내놨다. 필체 감정 결과 미영의 서명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났다. 다음으로 공유 오피스 IP와 프린터 로그를 제시했다. 유인서가 도윤의 재산 정보를 미리 조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부캐의 메모와 한유정의 키링 사진도 법정에 제출됐다. 같은 K, L, 표시가 우연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보충제 캡슐의 성분 분석 결과도 결정적이었다. 세아가 챙겨준 캡슐에서 아질산염과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됐다. 장례 지도사 장하림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림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했다. 도윤 씨의 사망 현장에서 본 증상들이 단순한 심정 정지와는 달랐다고 했다. 혈색 변화, 구토, 점막 반응 등이 특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사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쌓이면서 피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특히 세아의 경우 결혼 전후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았다. 결혼식에서 도윤이 쓰러진 후 보인 반응, 복도에서의 수상한 문자 메시지,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한 인지 등이 모두 의심스러웠다. 검찰은 이것이 조직적인 보험 사기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산가를 물색하고 가짜 배우자를 통해 접근한 후 살해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들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8장 판결과 이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세아는 살인 및 사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아가 비록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독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점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유정은 살인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유정이 이 범죄의 설계자이자 실질적 주도자였다고 판단했다. 유인서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없었지만 사기, 개인정보 부정 이용,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결혼정보회사 면허도 취소됐다.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정의는 구현됐다. 재판이 끝난 후 미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도윤의 이름으로 계약 없는 사랑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신속한 혼인, 보험, DNR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었다. 미영의 오랜 공무원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지우가 큰 도움을 줬다. 그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만들었다. 변호사, 행정사, 의료진 등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특히 결혼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업에서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결혼정보회사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혼인신고 절차 정확한 정보 제공, 보험 가입 및 수익자 변경 시 법적 검토, DNR 등 의료 관련 서류 작성 지원, 그리고 사기 의심 사례 신고 접수 등이었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다. 미영은 재단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미영은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도윤의 경우와 비슷한 점들이 많았다. 신부 측에서 혼인신고를 급하게 하자고 하고 보험 관련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이었다. 미영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도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다. 재단 1주년 기념식 날 미영은 도윤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단다. 어느 날 미영은 집에서 도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결혼식에서 주었던 부케의 메모를 다시 꺼냈다. 계약 이행 확인 K. L. 그 작은 쪽지가 모든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다. 만약 그것을 놓쳤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미영은 그 메모를 특별한 봉투에 넣어 도윤의 사진 옆에 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계약은 끝났다. 악마들과의 계약이 아니라 정의와의 약속이 이행된 것이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도윤도 이제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미영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서류를 통해 보호받지만 서류는 사랑을 대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류가 진실을 말해줄 때가 있다. 미영은 그것을 믿었다.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도윤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걸려 있었다. 사랑에는 계약이 필요 없지만 계약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미영은 매일 그 문구를 보며 일했다. 도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도윤을 다시 만날 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내 복수를 했고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